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갈수록 태산이고 시끄러운데요. 청와대가 KF-X 사업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고 군은 사업 전면 재검토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업에서 지금 핵심은요, 네 가지 분야, 즉 요즘은 전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레이더입니다. 과거에는 전부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총을 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했지만 요즘은 이 조종사와 레이더가 한마디로 헬멧에 연결돼서 전투기하고 전부 일체가 되어서 이 전투기 자체가 고도의 이 IT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이더가 전투기 기술의 상당히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AESA 레이더와 그 외에 IRST 그리고 EO TGP 그리고 RF 잼머라는 이 네 가지 분야에서 기술 협조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런 어떤 부분에서 미국이 이 네 가지를 최근에 기술 이전해 줄 수 없다라고 했다 해서 보도가 나와서 그러는데 왜 이 지난번에 F-35를 도입할 때 F-35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이 사업에 한 8, 9조 정도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절충교역이라고 업셋이라고 해가지고 한 이 38억 불 정도를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38억 불 정도의 기술 이전 중에서 KF-X 사업에 14억 불 정도를 기술 이전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런 네 가지 품목을 포함한 수십여 개 품목의 기술 이전으로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이 네 가지는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F-35를 도입을 하게 되면 미국은 그에게 비행기를 우리한테 40대나 팔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한 8조가 좀 넘었죠. 이래 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일에는 그에게 무기 거래는 일종의 절충교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너희한테서 사주는 대신에 너희가 가진 기술의 액수를 얼마만큼 우리한테 이전을 해주라 이러는데, 이걸 갖다가 F-35 사업에 있어서도 얼마, 또 다른 한국의 전투기 사업에서 얼마인데 그 중에서 18억 불을 KF-X 사업에서 기술 이전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KF-X 사업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해달라고 미국에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그 중에 핵심 네 가지는 이 미국 국방성이 외국에 이전해 주도록 허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미국의 로키드 마틴 F-35를 택하지 말았어야지 왜 했냐, 미국이 뒤에 와서 말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사실인지 제가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사가 미 정부에 요청한 절충교역 승인이 거부된 것이 사실인가? 로키드 마틴사는 25개 품목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했고요. 미국은 그 중에서 21개 품목에 대해서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1월 중에 승인이 가능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개 품목 안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최신 개발 전투기에 대한 기술 자료, 항전 OFP 설계, 공중급유 설계 기술, 선진 비행 제어 법칙 개발 기술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이 아니라요, 보도가 요즘이 돼서 그렇지 이미 4월 달에 미국 정부는 이런 AESA 레이더 등 그리고 일부 항전 장비와 항공기관의 체계 통합 기술 4개 항목에 대해서 기술 보호 정책을 사유로 미승인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방성은 자국의 산업체들이 확보한 군사 기술에 대해서 이런 거는 공개하고 기술 이전해도 되고 이런 거는 미공개하고 기술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묶어놓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4개가 안 된 거예요. 25개 중에서 다 거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제무기 거래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외에서의 거래도 적용이 되는데, 즉 수출된 이 물자가 또 수출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수출해서 우리가 KF-X F-16을 만들었는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또 T-50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훈련기. 그래서 미국에서 받은 기술로 만든 T-50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제3국으로 수출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미국이 금지한 기술이 있다면 외국으로 수출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국의 이 4개 품목의 승인 거부에 따른 대안은 뭐냐?
록히드 마틴사가 요청한 이 부분을 절충교역의 부분에 대해서 4개를 승인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정부는 미승인에 대부해서 국내 기술 전문기관 및 업체와 미승인 4개 기술 확보 방안을 검토해 왔다. 우리 정부는 계약 이전에 4개 장비 개발 및 체계 통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 아직 정식 계약이 된 건 아니죠. 사업의 참가자로 결정된 거죠. 자, 이 4개의 기술에 관한 문제를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부분에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독자 기술로서 개발하는 것이 뭐 가능하다 어쩌다 하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2025년이 돼야 가능하다 어쩌다 하는데요. 실제로 국방 관련해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는 연구소나 그 연구소와 결탁이라고 하지 맙시다. 연결되어 있는 민간 업체나 또 일부 방사청이나 국방부의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는요, 불가능한 부분을 국산화하겠다고 전번에 이규태장 부분에서 봤지 않습니까? 내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비용을 많이, 또 국산화를 했을 때 효율성이 없는 것을 굳이 국산화를 하겠다고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순수한 견해는요, 이 4개 품목을 국산화해 가지고 각기 외국에서 기술을 좀 가져오고 국내 개발하고 이렇게 각기 다른 데서 온 이 4가지 핵심 기술, 이 4가지 핵심 기술이니까 미국이 인정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미국에서 록히드 마틴사에서 만드는 어떤 비행기 체계에 이 4가지 기술을 넣어서 그것이 호환성이 있게 자연스럽게 전체가 녹아드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4가지 기술이 안 되면 이 4가지 기술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이 아닌, 예를 들어서 다른 방식, 우리가 비행기의 수준을 조금 낮추더라도요, 요즘요 현대차도 자기 엔진 100% 만듭니까? 현대차에 들어가는 부속 중에요, 외국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차도 그런데요, 비행기에서 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전부 기술 이전 100% 받고 우리 기술을 다 해서 만들겠다고 고집을 합니까? 우리가 언제 제대로 된 비행기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 이전을 받고 할 수 없는 부분은 기술 이전이 아닌 그냥 가져와서 하고, 그걸 하면서 배워서 또 다른 데서 장기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형태로 가서 나중에라도 기술 개발하는 게 맞겠죠. 불가능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우리 기술을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것이 무모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거 옛날부터 무모하다고 생각했는데, 몇 사람들은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겠다면서 이 판에 업체나 몇 사람이 장기적으로 10수년을 한번 판을 벌려보겠다고 돈잔치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없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한국형 전투기 만들어야 되겠다면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필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기술들이 다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서 그걸 해외로 수출하겠다면서 스텔스 이야기도 나오고요. 인도네시아 관계자가 20% 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도 못합니다. 미국 기술로 만든 비행기를 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딱 등장이 되죠. 뭡니까? 미국 거 안 하고요, 유로파이터 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자, 왜 못 했겠습니까? 한국이 미국하고의 맺고 있는 방위조약이나 혈맹 간의 관계로 봤을 때 이런 한국군의 지금 앞으로 전투기의 대부분을 차지할, 대량으로 한국군에 보급될, 지금 F4나 F5가 저 팬등기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300대 정도가 없어지면 그걸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120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비행기 쓸만한 게 다 몇 대입니까? 그 외에는요, F-16이 한 170대, F-15대가 60대 좀 안 될 겁니다. F-35가 앞으로 안 가져온 거, 가져올 게 40대죠. 이게 단데요. 절반 이상이 되는 300여 대의 비행기가 없어지는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국군이 아마 이 대량 보급형으로 보유해야 될 전투기를 만드는데, 그걸 미국이 아닌 나라의 비행기를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무기 체계라든지 미국과의 연관성, 그 다음에 무기의 호환성,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유도탄 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택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도외시하고요.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유로파이터를 선정했더라면 차세대 그 전투기에 도입에 스텔스기 도입에 유로파이터는 스텔스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것 중에는요.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그러면 보잉 사건을 했으라면 보잉은요 F-15를 사일런트 이걸 즉 F-15SE를 없는 거를 F-15를 좀 개량을 하고 바꾸어서 스텔스기로 만들겠다는 계획 아니었습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F-15는요 이미 개발된 지 오래돼가 좀 있으면 이제 도태되는 비행기 아닙니까? 그래서 못한 거지요. 그런 상을 도외시한 채 왜 그랬느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개 항목 승인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 추진한 사유는 하니까 이제 정부는 4개 기술 항목은 미 정부가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승인한 적이 없다. 이 기술은 2003년 F-35를 도입하는 FX 사업 경쟁 구도 하에 절충교육 협상 때에도 록히드 마틴이 미국 정부의 정책상 승인이 불가하다라고 제안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와서 말을 바꾸었다라고 보도하는 한국의 언론들은요 국방부나 방사청에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방사청은 4개 항목에 대한 미 정부의 실질적인 기술 이전 정책 검토 및 4개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승인을 기대하면서 계속 해봤는 거죠. 애초부터 미국은 안 된다 한 거고 그럼에도 한번 붙어보자 해서 한 겁니다. 자, 4개 항목 승인 거부에 대한 계약 위반 여부는 뭐냐? 4개 항목 기술 제공은요 합의 각서 체결 당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 사항이다. 따라서 승인이 거부되어 제공되지 않더라도 계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조건부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이 KF-X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협조를 해왔는데 한미 국방당국 간 회의에서 10번 이상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절충 교육 문제에 대해서, 기술 이전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난 8월 미 국방부의 정책 심의를 앞둔 시점에 국방장관 명의 서한을, 우리나라 장관의 서한을 미국 국방부에 전달했고 9월부터는 미 국무부에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최종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에도 미국에 지금 노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차질이 있냐 없냐? 그동안 한국이 KT-1, 또 KT-50, 또 KUH 등, KUH는 헬리콥터죠. 항공기 개발을 통해서 축적한 기술이 있고 미성인 사업은 그 대안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요. 뭐 계약 위반이 있었고 뒤늦게 뭐 뒤통수를 쳤니, 뭐 사기를 쳤니, 뭐 사업다고 입장이 바뀌었니. 제가 이거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사실관계대로 모두가 다 이런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와서 그런 문제가 되냐. 한 번쯤은 이 살풀이를 하고 뭐 쭉 해오던, 시시해오던 문제들을 그럼 알고 있었으면 그때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밀고 왔어요. 또 알면서도요. 기자들요. 군사 전문기자 이거 내용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보도 안 했어요. 시점이 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갖고 오다가 이제는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마치 뭐 모르던 사실이 터진 것처럼 호들갑 떨 것도 없고요.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독자 기술 개발한다면서 또 외국에서 들러와서 짜집기로 비행기 만들겠다고 무리하게 추진해 오던 사람들이 사고 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